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된 여성으로 부탄 출신인 삼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삼촌과 함께하며 결혼이란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삼촌은 올해 42세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환경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 세계에서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맥 또한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삼촌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 깊은 대화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늘 인정하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물론 집안 환경 또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삼촌의 위치는 많은 공부와 경제적 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만큼 도전과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삼촌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사가 되었고 지금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외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기에 그의 삶은 그리 여유롭거나 편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오늘도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2번이나 그랬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첫 번째 힘에 대해서는 치즈를 보기 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두 번째 힘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이한 여성이다. 당신은 잠시 동안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9세이고 30일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8년 전, 저는 38세, 남편은 10세, 삼촌은 42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매우 건강하십니다. 올해 아버지는 68세이시며 시어머니는 무역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현재는 은퇴해 지인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원, 가정부로 일하시며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세무사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원전으로 가서 근처 동네에서 일했어요. 저는 세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삼촌과 달리 우리의 다음 부부는 빨랐다. 둘째로서 항상 행복하고 잘 웃으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까지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없고 동네 대형 슈퍼마켓에서 2달 동안 한가하게 지냈어요. 5살짜리 아이는 카메라를 갖고 있고 작은 아이는 3살이에요. 일하러 갈 때 나는 떠난다.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있어서 시집이 그리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따뜻한 집도 아닙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볼 때면 무척 걱정하십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최초의 여성 상사의 이야기다. 그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1달 전에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조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니까 그 사람도 거기 살 것 같고 점차 일을 해서 돈이 많지 않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 해요. 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자 부모님도 신혼집 이야기를 계속했다. 부모님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마음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뒤 갑자기 신부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데리러 갈 수 없다며 사과했다. 결혼하면 우리는 평범한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썼는데 삼촌이 그 사이를 다 막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걱정이 되셔서 힘이 되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때 나는 아니라고 했고 삼촌은 안다고 하고 알아보자고 해서 결혼하게 됐다.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여자는 너무 멋진 사람이어서 허약한 신혼여행은 아깝다. 혼자 가겠다. 혼자 가겠다고 늘 말했고 사실은 거기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에는 그녀가 남자와 함께 여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버림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그 때문에 남편과 함께 거리 미술을 많이 했고 내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괴로웠지만 거의 10년이 흘렀고 보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 그 당시 나는 아직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친구가 도착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혼자 노래도 한다. 그녀는 몰랐지만 매우 행복했습니다. 저에겐 친오빠 같은 존재라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요. 남편 집에 자주 가기 때문이죠. 관심이 많아져서 그쪽 얘기도 많이 듣고 어머니와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직업을 알고 놀랐지만 지우와 함께였다. 공무원이 소개시켜줬어요. 올해 나이 39세라고 하더군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남편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함께 사진을 봤던 것 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고 단발머리가 제일 예뻤고 피부도 엄청 하얗고 좀 차가워 보였지만 그래도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나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젊었지만 그는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삼촌이 오셔서 레지던트가 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남편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저축 장부를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가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서 다음날 삼촌을 옷가게에 데려가서 좀 더 어려 보이게 해주는 셔츠와 바지를 사줬어요. 법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는 2-3번씩 계속 만났고 3개월쯤 지나자 우리 열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날 이후 불과 3년 만에 그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점이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단순히 전화통화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 나는 삼촌을 보고 그 점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쉽다고 느꼈습니다. 나 말고도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자랑을 많이 했지만 마치 삼촌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건 특히 불쾌한 일이에요. 공무원과 학원 선생님을 비교하는 느낌이었는데 상황 탓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는데 어머니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런데 이번엔 무조건 보낼 생각은 아니어서 그냥 그 전화는 잊어버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직접 만나보니 내 느낌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 공원에서 그 여자를 딱 2번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원래 4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중 2번은 해당 관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거기 모였어요. 시아 모닝걸, 제 아내와 저는 이 세션 중 하나를 마치고 만났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이 공무원의 첫인상은 머리가 짧아서 긴 생머리도 아니고 어머니와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 대화 중에도 모든 질문에 짧게 답해 대화를 이어갈 길이 없어 보였다. 4번호 사로 끝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서
50이라고 답한 척 하면서 공무원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은 6급 공무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당자도 주유를 하고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공무원이 도망치려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Logically. 아, 그럼 엄청 높겠구나. 여자분이 일반 공무원은 9급도 많고 그 나이에 26세에 7급에 도달했다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 때문에 6급. 두 공무원이 짤막하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별로 사교적이지도 않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별말 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물건을 버리더군요. 한 달쯤 뒤에 만난 것 같은데 자기 집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집에는 이미 도착했다고 했고 아침 일찍 올 거라고 해서 남편과 나는 남편 집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다. 11시에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삼촌이 전화해서 오늘 밤에 나가야 한다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게 가라고 하셨다. 바쁘면 저녁 먹으러 와요. 내가 준비한 음식은 점심 식사였다. 또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도 준비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매니저는 바쁜 줄 알았는데 여공무원은 바쁘다고 약속을 미뤘고 결국 왓슨은 바보같이 오겠다고 하고 갑자기 브래지어 지퍼를 풀었다. 마침내 저녁에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도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어 무척 기대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삼어머니가 삼촌에게 제안을 하겠느냐고 물으셨고 삼촌이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집에 타이머. 그는 그것이 단지 느낌일 뿐이며 제쳐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서울에서 세무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거기에 의견이 많아요. 39 새 공무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39 새 공무원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도 안 하시고 가격도 올랐나 봐요. 남편도 자기가 6급 공무원이라고 자랑하고 6고세 공무원이라는 세세한 소문까지 퍼뜨리는 것을 듣고도 남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지면 또 다시 힘을 쓸까봐 두려웠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언급도 안 하고 덮어놨는데 아직도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 공무원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요, 연애할 때 두 다리를 다 펴고 있었음에도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정규근무 일정을 미루고 몸이 아프고 집에 뭐라도 있다고 해서 한 줄 CT로 미루더군요. 소문이 돌던 당시 여주인공의 가족이 그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 아니, 우리는 너무 멀리 가야만 했다. 나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완전히 패배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검색하러 나갔습니다. 인맥을 쌓고 질문도 하고 일주일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GS 무사 임혜진입니다. 나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9세 남성이 며느리도 생기고 자기도 우리처럼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미래의 며느리를 지켜보세요.
그들은 똑같이 말했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판매원은 44세의 실업자였습니다. 그는 방금 아버지의 식당에 나갔습니다. 가끔 일을 도와주곤 합니다. 대가족이라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둘을 보기만 해도 저 집과 내 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 나쁜 것은 그 여자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음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시집이 먼저 나왔고 이 이야기는 삼촌을 통해 남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는 내게 신발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나이는 또한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세 번째 장소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면 서상지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정말 화를 내며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에게 직접 전하겠다는 건 남편에게 참으라고 했고 현재 공무원 준비 중인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식당은 집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즉, 그녀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근처 정원식당에 도착하니 월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식당에 도착해서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동의하기까지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나는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백발의 덩치 큰 노인이 들어왔다. 얼핏 보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노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남편과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오더니 사장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바로 내가 선택한 미래의 며느리에 대해 말했다. 그 사진들과 문자 프로필까지 다 같은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잠시만 기다려보시고 어디든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서둘러 들어왔다. 그녀는 왔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큰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별 소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도 둘째 낳고 싶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어요. 우리 사이에 모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진이 없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제보한 전문가인 페리랭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쌓인 말로 갑자기 폭포수 같은 대화가 시작된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냥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화가 나서 사장에게 잠시 앉아서 지켜볼 것인지 물었다. 그는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편히 쉬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사기꾼이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저기 며느리가 아주 간단한 일이라며 복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저를 포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뒤집어 보세요. 나는 다음 주말에 두 집에 동시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내가 집에 가서 삼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를 당황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얘기하러 간 것 같아서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공무원이 당일에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둘 다 아프다며 가기를 거부해 결국 두 가족 모두 또 미끼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요구했고 결국 공무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뒤로 밀려났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그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몸이 아파서 다음 주에 보자고 했고 식당을 운영하는 그 집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집을 선택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고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날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파워 무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도 그녀를 초대해 권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말하려던 참인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인 가족이 3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내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내면 부모님이 따라오실지 아닐지 궁금하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던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도 당신을 먼저 데려가려고 달려드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위도 있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시부모님과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미루고 가족 문제도 고려 중이라 한 달 넘게 상담을 미루다가 갑자기 시험인 것처럼 언급했다. 처음에는 내 말을 믿었지만 나중에 그들은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결혼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한숨 지을 수도 있고 식당에서 본 노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 후 시어머니는 너는 공무원이 될 며느리야 라고 말했다. 하루에 파티를 2개나 준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가서 그 부모들이 어떤 놈인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정규직? 권력이 있어도 얼굴은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단지 누군가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풀려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가기로 결정했다. 그 전에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다. 가족끼리 가볼까? 새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식당을 사니까 그날 오라고 했고 테이블을 다 모아서 자리를 먼저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3인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2대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 구석에 4개의 테이블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들어서자마자 2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성은 우리 가족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래는 하얀 피부였는데 지금은 완전 창백해요. 그러자 그 여자 포모들 역시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갑자기 내가 선두에 서서 테이블을 이끌고 테이블로 다가가니 옆 사람이 거만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기까지 차를 주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심지어 삼촌도 자리에 앉아 여자 옆에 섰다. 식당 사전에 나온 할아버지가 써보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의 얼굴은 어둡고 지쳐 있었다. 이제 다들 오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못 오기로 결정했어요. 바람피는 여자를 가족 중에 받아들여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가슴이 낮은 사람끼리는 배우자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파월이에요. 6쪽의 가족들은 2 집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머니처럼 생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내부에서 항상 전원을 사용하므로 전화로 전원을 켜달라고 요청하세요. 왜 굳이 바쁜 사람에게 전화해서 왔다가 가라고 합니까? 그냥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만 하면 갑자기 식당 며느리가 일어나 뺨을 때리자 줄 게 없다고 한다. 아니요, 그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야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면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장사노역, 이것은 결혼 장사가 아니고 결혼 사기입니다. 저를 혼내시며 부부 자살을 보려면 2 군데를 보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다가 화가 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 문제를 시청 공보실에 신고하겠다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내게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숫자 6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암세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미안하고 실수했다고 하시고 급하게 자리 잡으느라 이렇게 겹겹이 서 있게 된 게 민망하기도 하더군요. 그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제프의 부모님께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 역시 딸은 아무 죄도 없고 부모의 욕심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여성은 차갑고 경직된 나머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다. 울다가 너무 크게 울 뻔해서 모두가 그녀에게 음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녀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뒤 떠났다. 우리는 식품 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날 2그릇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어린 시절 같은 학원에서 공부했던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고 요즘은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44세 남성이 보여준 강렬한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 떠올라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함께 공부했던 소녀는 여전히 미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문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스러웠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 복잡한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서 느끼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지만 꾸준히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 2번씩 반복되는 알림을 들으며 한동안 속도를 늦추고 상황을 천천히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혼인신고도 해야 하고 시청에 가는 일도 나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적합한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의 소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더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빠르게 찾아 결혼에 골인한다면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시간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